주제는 뭐냐면 샘플 크기가 매럴싸다. 매럴가 무슨 뜻이지? 중요하다. 해볼게. 아무튼 그 표본 샘플 사이즈가 매럴가 중요하다라는 동사잖아. 중요하다가 이 글의 주제야. 그리고 얘들아 당연한 얘기잖아. 이 표본이란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통계를 낼 때 표본을 갖는데 통계 크기가 왜 중요하겠어? 이 스태티스티컬 통계적인 프리시즌, 정밀함으로 가는 중대한 결정적인 기일이라는 게 바로 이 샘플 사이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를 잘 정해야 당연히 통계적인 정확함 우리가 얻게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표본 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표본 크기가 커야 좋겠어, 작아야 좋겠어? 커야 좋겠지. 우리가 100명을 하냐, 뭐 50명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오거든, 구체적으로. 여러 명,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어디 갔어? 이렇게 나오거든. 작은 표본은 잘못된 결론을 이끌 수 있고 적절히 선정된 대규모 표본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실제 이 글에 나오거든. 알겠지? 그래서 표본 크기가 중요하다. 즉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가 이 글의 주제.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봐볼게. 1, 2번을 묶어보자. 이제 3번부터 however 주제니까. 1번 보면 만약에 100 people, 100명의 사람들이 are interviewed, 인터뷰를 받는다면 이란 뜻이겠지. 뭐에 대해서 인터뷰를 받냐면 whether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터뷰를 받는 거야. 그래서 요게 지금 about에 걸리는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지. 당연히 if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if는 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진조 자리만 쓸 수 있으니까 뭐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터뷰를 지금 당한 거냐면 그들이 like a particular brand of peanut butter 특정한 브랜드의 특정한 브랜드 땅콩 버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브랜드를 성정해놓고 이 A 브랜드의 피넛버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한 거지. 그리고 중간에 say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컴마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 얘는 사실 옆에 해석조차도 안 나왔어. 얘는 약간 말하자면 이란 뜻인 거거든. 그래서 얘는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말하자면 이거 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지금 100명이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is found that 그것이 발견됐는데 뭐가 발견됐냐면 38이 do 한다라는 사실이 발견된다면 이렇게. 그래서 얘들 if 다음에 지금 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리고 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개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지금 가정된다면 이란 뜻이겠지. 그래서 100명의 사람들이 인터뷰를 받는다면 그 브랜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38명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발견된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럼 얘들아 이 두가 뭔지 알겠지? 38명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사실이 발견됐대. 그러니까 지금 뭘 물어봤어? 좋아하는지 아닌지 물어봤잖아. 그리고 38명의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죠. 알겠지? 이 둘을 뭐라고 부른다고? 대동사라고 부르고 당연히 이 대동사는 like it, 즉 like a particular brand of peanut butter를 받고 있으니까 like를 받고 있으니까 둘을 쓰는 게 맞겠지. R가 아니라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뒤로 가보면 이제 we are told, be told는 듣다라고 해석하면 되지. 우리가 뭐라고 듣는 거냐면 38% of people like that brand. 근데 차이점이 보이니? 여기는 38명이야. 100명 중에 38명이 그 브랜드 좋아한대 라고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대답을 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들을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전체 인구의 38%나 되는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좋아한대 라는 말을 듣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차이점이 좀 있지. 여기는 38명, 100명 중 38명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듣는 내용은 그럼 38%나 되는 사람들이 그 브랜드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들을 수 있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면 물론 this does not mean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건 아니냐면 everyone in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was asked 질문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앞에 100명 대상으로 38%가 좋아한대 라고 했다란 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야 라는 뜻이겠지 그치? 그리고 everyone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당연히 항상 단수 취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치? 그렇지만 the researcher 이 연구가가 이 연구를 하면서 assumes 가정한 내용이 있어. 뭐를 가정했냐면 38% of the sample 만약에 그 샘플 100명 중에 38%의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liked 좋아했다면 then 그렇다면 it is likely to reflect 그 38%라는 그 상황이 반영할 것 같다는 거지. 근데 뭐를 반영하냐면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반영할 것 같다라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연구가가 바보는 아니잖아. 이 연구가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 실험을 했을 때 가정한 내용은 자기가 모은 그 샘플의 38%가 좋아한다고 했다면 그 브랜드를 그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걸 좋아한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겠지라는 사실을 얘가 지금 가정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괜찮니? 그 다음에 가볼게 얘들아. 근데 이제 이 글의 주제는 이게 아니잖아. 이 글의 주제는 근데
이 실험에서 샘플 크기가 사실은 중요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3번으로 가보면 그런데 crucial to this assumption 이 실험에서 crucial 중대적인 건 바로 뭐냐면 샘플의 크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 실험에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샘플이 전체 인구를 반영할 거다라고 가정하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 샘플의 크기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이 문장이 엄청 중요해 문법적으로. 왜 중요하지? 도치된 문장이 도치된 문장. 얘들아 지금 is가 동사인데 얘가 주어가 될 수 있을까? crucial이 품사가 뭐냐면 형용사지. 그럼 당연히 주어가 될 수 없고 주어는 어디에 있냐면 뒤에 있지. 그래서 얘들은 정확한 순서는 원래 the size of the sample 샘플의 크기가 is crucial 중요하다. 어디에? to this assumption 이 가정에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지? 됐지? 그러니까 연구가가 이렇게 가정한 데 있어서 샘플의 크기가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얘들아 원래 얘는 그런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였어. 근데 보어 자리에 있는 형용사가 앞으로 나간 다음에 도치가 된 거지. 우리가 보어 도치 일어나는 거 알지 얘들아? 뒤에 있는 보어를 앞으로 뺐을 때 도치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얘는 주어 동사 순서가 꼭 바뀌어 있어야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알고 있으면 도치가 꼭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뒤로 가볼게. 그거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샘플 크기가 중요해. 샘플 크기 커야 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3, 4, 5를 좀만 묶어보면 샘플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줄 거야. 이제 4번에서 만약에 you asked 너가 물어봐 just two people 단지 2명의 사람들에게 사형식이지. 뭐를 물어보냐면 if가 지금 직접 목적어로서 인지 아닌지를 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지? 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들이 그 피넛버터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너가 물어본 다음에 알겠지?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2명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상황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지금 이게 왜 나왔냐면 샘플 크기가 중요해 라고 한 다음에 샘플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실험이 나온 거거든? 이제 그러면서 2명한테 물어본 거야. 알겠지? 2명한테 지금 그 브랜드 좋아해? 라고 물어봐. 그리고 결과가 뭐냐면 one did. 한 명이 좋아해. 2명한테 대놓고 너 이거 A 브랜드 좋아해? 라고 물어봤는데 한 명이 좋아한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실이 would be weak evidence. 당연히 약한 결과일 수밖에 없겠지. 근데 어떤 약한 결과야? 50% of people. 전체 인구의 50%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좋아한다? 라는 거에 대한 약한 증거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그만큼 샘플 사이즈가 중요한 거죠, 알겠지? 2명 사람한테 데리고 이거 좋아해 했을 때 한 명이 좋아한다고 해서 50%가 좋아하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잖아, 지금. 그치? 됐지? 그 다음에 내가 4번 문장 다시 한 번만 보면 그래서 얘는 에게, 을을 지금 사형식으로 쓰였고 이 if는 당연히 whether로 바뀔 수 있지. whether는 모든 자리에 다 되지. if가 항전적이었던 거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whether로 바뀔 수 있는 명사절 if다라고 좀 다시 한번 알고 있으면 되고, 사실 여기가 더 중요하지, 여기가. 또 나왔어. 이 did가 뭐야, 역할이? 대동사. 한 명이 그랬다면 이잖아, 그치? 아까 우리 위에 요거랑 똑같잖아. 38명이 그렇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거랑 똑같이 한 명이 그랬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럼 실제로 의진아 왜 눈을 감고 있는 거지? 한 명이 그랬단 건 한 명이 뭘 한 거지? 한 명이 좋아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2명의 사람한테 그 브랜드 좋아해? 안 좋아해? 라고 물어본 다음에 한 명이 그렇다면이라는 얘기는 한 명이 좋아한다면이라는 뜻인 거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이 liked the brand of peanut butter the brand of peanut butter를 is로 바꾼 거고 liked is를 받고 있기 때문에 did를 쓰는 게 맞지. was를 쓰는 게 아니라 얘도 대동사였지. 괜찮지? 그 다음에 요 that은 무슨 that이야? evidence 뒤에 있는 that. 뒤가 너무 안전하지. like드 뒤에 목적어까지. 그리고 앞에 증거는 증거인데 어떤 증거인지 이 증거에 대한 부연 설명 대시야. 그럼 당연히 동격 대시겠지. 동격 대. 이거는 동격 접속사 대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문장 전체적으로 봐봐. 이 문장만 지금 과거 시제로 나왔거든. 전체적으로 다 현재인데. 왜 그럴까? 왜 시제 주기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될까? 가정법 과거 문장이지. if 다음에 asked, liked, did 다 과거를 썼어. 그리고 나머지 if가 없는 주절에서 would be를 썼어.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 얘는 시제를 좀 맞춰줘야 되겠지. 가정법 과거로서. 그래서 옆에 해석범이 현재로 나왔거든. 했다면이 아니라 만약 너가 물어본다면 그치? 그리고 2명이 좋아한다고 대답을 한다면 그거는 50%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현재로 알겠지? 그 다음에 5번으로 계속 가보면 you couldn't assume 너가 가정할 수 없다. 뭐라고 가정할 수 없냐면 the views of two people 2명의 사람들의 관점이
would match 일치할 거라고 가정할 수 없는 거지. 뭐와 the whole population 전체 인구와 라고 하면서 이 실험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지. 그래서 두 명한테 물어봤을 때 한 명이 좋아한다고 해서 50%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할 수 없어. 두 명의 관점이 전체와 일치할 수 없어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4번 다음에 5번이 꼭 들어가야 내용상으로 맞겠지. 그 다음에 매치는 뭐뭐와 일치하다라고 할 때 with를 쓴다 안 쓴다? 안 쓰지. 근데 해석상으로 뭐뭐와 일치하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with를 쓸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쓰지 않는 타동사다라고 좀 다시 한번 알고 있으면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마지막 정리해주고 끝나야지. 왜냐면 그 말은 없어. 그럼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샘플 사이즈 커야 돼.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왜냐면 작았을 때 지금 문제가 됐는 상황을 얘기해줬잖아. 그래서 6번으로 가보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줘. Generally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the larger the sample 당연히 여기 더비교급 문장이라서 문법적으로 중요하고 샘플이 크면 클수록 the more reliable 더 신뢰가 가능해 the survey가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알겠지? 여기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주제가 나오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 좀 문장 헷갈릴 수 있어. 첫 번째 더비교급이 여기서 끝나는데 그럼 얘가 라절과 맞냐 뭐 확인하려고 했으니까 이 라절과 형용사로 들어가는 게 맞냐 아니냐 확인하기 위해서 뒤로 넣어보려고 했어. 근데 원래 원문에 이게 없었거든 얘들아. 더 샘플만 있었거든. 이상하지 않아? 그럼 라절을 넣으려고 하는데 뭐야 더 샘플 라절 막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너네가 문장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주어만 남아있고 동사가 없는 경우에는 뭐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지? 유진아? 뭐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지? 더비교급에서 동사가 없어. 더비교급에서 동사 뒤에 얘를 넣고 싶었어. 동사가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일반 동사는 생략이 안 되지만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is가 생략된 형태야. 근데 is를 뭐 살리라고 나오진 않겠지만 너네가 문장을 공부할 때 이상할 거 아니야. 뭐야 갑자기 막 라졸 뒤에 샘플 나오고 끝나있단 말이야. 더비교급이. 알겠지? is가 생략된 형태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the sample is larger 이렇게. 알겠지? 샘플이 더 크다 이렇게. 알겠지? 근데 이제 is가 생략돼서 the larger the sample만 나왔다 원래 문장에서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ore reliable은 비동사 뒤에 있었겠지? 샘플이 더 신뢰할 것 같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문장 좀 다시 한번 더비교급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래서 만약에 the study 그 연구가 doesn't say 말해주지 않아 뭘 말해주지 않냐면 how many people were involved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됐는지를 말해주지 않아. 왜 우리 막 화장품 광고 막 팩 광고 이런 거 보면 사실 뭐 막 홈쇼핑도 되게 많이 그러더라. 잘 자세히 봐봐. 홈쇼핑 보면 뭐 10분 후에 즉각적으로 막 리프팅 효과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자세히 보면 30명 조사 막 이렇게 해서 아니 진짜 그 샘플 사이즈가 진짜 작거나 아니면 안 나와 있는 경우 진짜 많거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지를 만약에 연구가 말해주지 않아. 그치? 샘플 사이즈를 몰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Be suspicious. 신중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suspicious의 정확한 뜻은 의심하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나머지 너네가 뭐 dubious나 doubtful 이런 단어들은 배운 적이 있잖아. 의심해봐라, 알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겠지? 알겠지?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신뢰가 간다가 이 글의 주제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테스트 13으로 가볼게, 얘들아. 테스트 13의 주제는 뭐냐면 13의 주제는 그것 좀만 그냥 대충 세워놔줘. 그거 빠졌대. 의사소통 혁명에 대한 얘기야. 그냥 대충 세워놔. 의사소통 혁명. 의사소통 혁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게 됐다는 얘기야. 근데 뭐에 있어서 the digital age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뭐가 일어났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밑에 읽어보면 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됐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막 인스타로 막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연락할 수 있고 그렇잖아. 막 그 핸드폰에 있는 어플 하나로 막 카톡 말고 또 전 세계로 쓰는 거 있잖아. 막 여러 가지 있잖아. 막 그런 거를 통해서 막 실시간으로 막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런 기술의 발전, 디지털 시대에 이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그게 임팩트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 우리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야.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그거를 의사소통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무슨 말이겠어요, 얘들아? 의사소통 혁명, 즉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는 의사소통을 더 자유롭게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약간 이런 의미겠지, 그치? 의사소통이 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확대되었다가 이 글의 주제라고 알겠지?
얘들아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앞부분에서는 다 앞부분에 여기를 좀 잘 묶을 건데 여기는 예시 나오고 끝나는 거고 여기 4번 5번부터는 예시지. 앞부분에서는 그냥 의사소통이 확대되고 있어 라는 얘기만 먼저 나올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디지털 기술 덕분이야 라는 얘기는 왜냐하면이라고 마지막 문장에서만 하나 나오긴 할 거거든. 그래서 뭐 디지털 기술에 너무 막 집중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의사소통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이 글 주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1번부터 빠르게 보면 take a close look at a computer chip sometime. sometime은 미래의 언젠간이란 뜻이지. 미래의 언젠가는 컴퓨터 칩을 한번 자세히 봐봐라 라는 뜻이고 원래 take a look at 자체가 뭐뭐를 보다 라는 뜻인데 중간에 이제 close가 look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자세하게 봐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언젠가는 한번 너네가 집에 가서 컴퓨터 칩을 한번 들여다봐봐. 그치?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컴퓨터 칩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렇게 하면 이번 문장으로 가보면 you will notice 너가 알아차릴 것이다. 뭐를 알아차릴 거냐면 알겠지? It resembles a dance city in miniature 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거래. 얘들아 이때 이시 뭘까?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지? 그치 컴퓨터 칩 그리고 너가 그걸 자세히 보다 보면 그 컴퓨터 칩이 resemble 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거래. 근데 뭐와? 빽빽한 밀집한 도시와 근데 어떤 상태로 축소된 이렇게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축소된 어떤 밀집한 도시와 닮아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컴퓨터 칩 보면은 막 그 안에 막 네모 막 이렇게 막 돼 있잖아 그치? 막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축소된 도시와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알겠지? 그리고 얘도 뭐뭐와 닮다라고 할 때 with를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알겠지? 됐지? 아마도 뭐 하면서 아마도 상징하면서 얘는 역할이 뭐지? 그래서 문장이 여기서 끝났고 얘가 목적어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났고 얘는 그럼 역할이 분사구문 아마도 상징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아마도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의 움직임을 상징하는 거지 toward 어디 쪽을 향한 훨씬 더 컴팩트 조밀하고 훨씬 더 뭔가 인터랙티브 상호적인 세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상징하면서 그치? 이 컴퓨터 칩이라는 것이 조밀한 어떤 이 도시와 닮아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일단 지금 여기를 잠깐만 적어보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컴퓨터 칩이 결국에 뭐와 닮아있는 거지? 좀만 정리를 해보자. 그치? 그 컴퓨터 칩이라 적어볼까? 맞아. 컴퓨터 칩과 그 다음에 우리 그 도시가 닮아있다. 그리고 두 개가 닮아있다라는 얘기는 둘 다 뭔가 밀집되어 있다.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계속 비교하거든요. 3번 문장에서도 또 비교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도시가 밀집되어 있고 점점 더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컴퓨터 칩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 얘들아.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뭐와 똑같은 방식이냐면 이라고 해서 지금 얘가 꾸며주고 있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마이크로칩이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이 문장도 마이크로칩도 점점 더 지금 의사소통을 마이크로칩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도 또한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내용이 나올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어. 근데 이걸 좀만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보면 마이크로칩이 are increasing 증가하고 있지 뭐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근데 힘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약간 성능이 증가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기능이 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뭐 함으로써 기능이 지금 증가하는 거야? providing more communication pathways. 그치? 더 많은 의사소통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성능이 지금 더 좋아지고 있는 게 맞는 거지, 마이크로칩이. 근데 마치 꼭 그렇듯이, 일단 이것도 좀만 정리를 해볼게.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칩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마이크로칩이 뭐 함으로써 뭐가 좋아졌지, 얘들아?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패스웨이스가 경로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치? increasing in power가 됐잖아, 그치? 결국에는 그 뭔가 성능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근데 꼭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우리 인간들도 하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거든, 알겠지? 이제 인간들 얘기가 나올 거야. 그리고 이제 뒤를 읽어볼게. 그럼 당연히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얘들아, 그치? 우리도 어떻게 하겠어? 우리도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깊고, 더, 여기 이렇게, 좀 내용 먼저 볼게. 우리가, 내용을 볼게, 얘들아. 어떻게 하고 있다? 보고 있다.
뭐를 보고 있냐면 직접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의 힘을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뭐 하고 있는 거야? 전통적인 관료주의적인 하이어키스, 계급주의의 어떤 붕괴를 보고 있는 거지. 얘들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가 아니죠. 뭐냐,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결국에는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고, 이걸 힘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얘들아, 이 관료주의적인 계급주의는 계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할까 못할까? 못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계급이 없고, 그러니까 사장, 뭐 부장 막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을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만 자유롭게 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관료주의적인 계급주의가 붕괴돼야만, 그치? 붕괴된다, 두 개가 똑같은 얘기인 거지? 사람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이,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계급이 붕괴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고, 알겠지? 그리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어떤 심오한,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훨씬 더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가 디스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얘들아. 이게 한 번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이 디스가. 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우리 인간들이 지금 뭐를 보고 있지, 얘들아? 뭐를 보고 있냐면,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힘을 보고 있지. 의사소통이 늘어나고 있고 이거의 힘을 보고 있는 거고, 동시에 계급이 붕괴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가 뭐야? 결국엔 우리가 의사소통을 훨씬 더 많이 더 깊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의사소통을 많이 깊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좀만 정리해 주면 되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고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 마이크로칩이 의사소통 경로가 늘어나서 성능이 좋아졌듯이, 그치? 우리 인간들도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계급이 줄어듦에 따라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늘어나고 계급 간의 붕괴가 보임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더 많이 더 깊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괜찮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4번 문장까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계속 똑같은 얘기야. 인간들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더 깊게 하고 있고. 선우야 듣고 있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알겠지? 괜찮니 얘들아? 이해가 되니? 그 다음에 3번 문장 다시 한 번만 볼게 얘들아. 요 대시 무슨 대시야? 관계부사 대시야.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좀만 적어볼게. 관계부사 대시고, 물론 increase가 불완전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해석상으로 마이크로칩이 뭔가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가 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힘에 있어서, 성능에 있어서. 그러니까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완전하다고 보는 게 맞고, 앞에 더웨이가 있으니까 관계부사로서 대시 쓰였다. 이니치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지, 그치? 괜찮지? 그 다음에 뒤에는 뭐 문법적으로 어려운 게 없고, 그래서 요 관계부사 됨만 좀 다시 한번 조심하면 돼. 알겠지? 여기 써있어, 사실. 그치? 근데 여기 좀만 여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4번 문장으로 가보면 이 디스란 거는 이 앞에 있는 이제 요 상황이지, 요 상황. 근데 이렇게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늘어나고 계급이 줄어들었다, 붕괴됐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게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자유롭게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한 거지. 이런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깊은 방식으로 라고 해석하면 되고, 얘들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free가 해석할 때 free는 보통 from을 쓰면 해석이 어떻게 되지? 목적어로부터 벗어나고 안 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근데 지금 방금 여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이 만약 여기를 from ing를 쓰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의사소통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 더 깊게. 근데 그렇게가 같다는 게 아니야, 얘들아. 같은 게 아니라 여기서 free는 지금 오형식으로 쓰였거든?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였어. 그래서 free 때문에 목보자리 투부정사를 썼는데 오형식으로 쓰인 투부정사는 free는 뭐뭐로부터 자유로워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뭐뭐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아까 말했듯이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니고 free가 만약에 오형식으로 쓰였다라고 하면 목적어를 자유롭게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목적어를 자유롭게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봐. 앞에 있는 이 상황이, 그치? 우리가 계급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사람들끼리 직접적으로 더 많이 하고, 이렇다는 사실이 목적어를 자유롭게 목적격고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즉, 우리가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지? 괜찮니? 그래서 얘들아, 이게 사실 어휘 문제로 나왔었거든, 실제로. 이게 그 원래 문장은 약간 막 힌더처럼 못하게 한다 약간 이런 거였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할 수 있게 하라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는 사실은 이걸 enable로 바꿔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물론 원문은 free라고 나왔지만 여기 상에서는 동의한 거야. 이 두 개가. 이해가 되니 얘들아?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트를 더 심오하고 깊게 할 수 있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알겠지? 그치 시민아? 그래서 이 free를 좀 잘 해석해야 돼.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못하게 하도 혹시 막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다 이거 벗어나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만 좀 주의하면 되고 이제 예시로 가볼게.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 예시는 앞에 거에 대한 예시인데 앞에까지 무슨 얘기가 나왔지? 우리가 지금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예를 들어서라고 하면서 한 세기 전에는 오늘날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는지 얘기가 이제 예시로서 나올 거야. 알겠지? 얘들아 100년 전, 한 세기 전에는 few people traveled야. 사람들이 이동을 했어, 안 했어? 거의 안 했다. 우리가 few가 무슨 뜻이지? 거의 없는, 부정적인 의미잖아? 거의 없는 사람들이 이동했다라는 얘기는 지민아 이동을 한 거 안 한 거야? 안 했단 거지. 여기 a few 같은 거 쓰면 안 되겠지? 몇몇의 사람들이 이동했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밑에 쓴 것처럼 사람들이 rarely 거의 이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이동하지 않았어. 뭐 밖으로 이동하지 않았어? outside their own county. county가 지역이잖아.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밖으로 거의 이동하지 않았던 거 알겠지? 알겠지? 우리 때는 그쵸 얘들아 막 다 동네에서 막 동네 사람들하고 맨날 파티 열고 파티가 뭐라 그러지 막 뭐 같이 막 밥 모여서 먹고 막 동네에서 막 뭐 하고 막 이래서 멀리 막 갈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알겠지? 오늘날에는 몇몇의 아이들이 have more friend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어. 몇몇 아이들은 세계적인 친구들을 많이 갖고 있어. 우리나라 친구들 말고 전 세계적인 친구들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떤 친구들이야? That they've met via the internet. 그들이 뭐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만났던 전 세계적인 친구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알겠지? 그치? 그래서 봐봐. 요 대시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대시 지금 역할이 뭐지? 유진아. 그니까 왜 밥을 먹고 왔어? 지금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게 졸리잖아, 지금. 못 간대야. 여기 목적어가 없어. 못 간대고, 선행사가 뭐지? more friends야. 조심해야 돼. more friends야. 그래서 얘를 만약에 다른 형태로 바꾼다라고 하면 후훈밖에 안 되는 거지. 앞에 the word가 있다고 해서 where, 막 위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지? 됐지?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 대신 앞에는 more friends를 꾸며주는 거다. 그래서 후훈밖에 바뀔 수가 없다라고 좀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뒤로 가볼게. 뭐보다 더 많은 세계적인 친구가 있냐면 그들이 뭐한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디에서? In their local neighborhoods and school에서. 그치? 그들의 지역 동네나 아니면 그들의 지역 학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친구들을 훨씬 더 많은 친구를 갖고 있다를 계속하는 게 맞겠지? 그럼 얘들아 요 두는 그래서 역할이 뭐야 또? 그 대동사 오늘 한 지금 4번째 나오네. 그치? 또 대동사야. 방금 해석을 어떻게 했지?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것보다 친구들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다가 맞잖아. 그들이 지역에서 친구들을 갖고 있는 것보다 세계적으로 더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갖고 있다 해서 have a friend 친구를 갖고 있다를 갖고 있으니까 두가 맞겠지. 알까 아니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이유가 한마디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알겠지? 왜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의사소통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친구를 갖게 됐냐. 왜냐하면 이렇게. 그래서 because는 뒤에 꼭 뭐가 나온다? 이유나 원인이 나온다. why를 써야 결과가 나오는 거고 because를 써야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이 6번 문장에 대한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지. 그치? 왜 이렇게 의사소통이 늘어났냐? 왜 그러냐면 they have grown up. 이 아이들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
with 뭐와 함께 자랐어? 기술과 함께 자랐어. technologies. 근데 어떤 기술이야? interactive communication의 기술이야.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어떤 의사소통의 기술들과 함께 자라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이냐면 we never imagined. 우리가 결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호작용하는 어떤 이 의사소통의 기술들과 함께 이 아이들이 자라났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친구들을 더 많이 가지면서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치? 되지? 그래서 because 조심하면 되고 요 대신 없었는데 넣어줬어. 무슨 대시지? 못 간대 대시지. 여기 이미진 뒤에 목적어 없고 정확하게 얘가 꾸며주는 거 뭐 테크놀로지 쓰겠지. 테크놀로지 쓰.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중요하진 않을 것 같지만 여기서 됐지? 14와 14, 15가 빈칸 지문이었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풀 수 있다. 얘들아 봐봐. 이 글의 주제가 뭐냐면 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뭐의 이점이냐면 imagining others' perspective.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상상하는 거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근데 그게 뭐를 위해서 얘들아 이점이 있을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상을 하면 당연히 creative thinking, 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창의적 사고를 위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상상하는 거에 대한 이점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만 뭔가를 보면, 내 사고로만 뭔가를 보면 한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 근데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상상해보고 하면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글의 주제고,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을 여기서 따르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거든. 이게 똑같은 말인 건 줄 알겠어, 얘들아. 미안, 너무 멀리. 요렇게. 봐봐, 해석해볼게. 창의적인 해결책을 떠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상상해봐라가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문제 상황에서 get out of 벗어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게 봐봐. 이게 두 개 같은 얘기야. 이 얘기가 이 얘기야. 그리고 얘가 지금 내가 여기 빈칸을 쳐놨는데 연보라 색으로 해놨는데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빈칸 실 때 답이었고 답을 찾는 거였고 첫 번째 문장이 근거가 사실은 여기 뒷부분을 보면 근거가 나오긴 했거든. 바로 여기 예를 들어서가 나와서. 그래서 얘들아 잠깐만 내용을 빨리 간단하게 보면 너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지? 뭐 할 때 창의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냐면 너가 상상할 때 너 자신이 제거됐다고 상상하는 거잖아. 어떤 문제나 상황으로부터. 근데 얘들아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서 다시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너 자신을 어떤 문제나 상황으로부터 제거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정신에서 너 자신을 상상해본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문제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문제로부터 너가 나와서 다른 사람이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다른 사람의 정신 안에서 너 자신이 있다는 걸 한번 상상해봐.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인 거거든.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이야. 근데 좀 생각보다 어렵지, 내용이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야. 알겠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고를 해야 돼. 알겠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 상황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벗어나서 봐봐야 돼라는 얘기야. 알겠지? 괜찮겠지? 그래서 1번부터 볼게. 주제야, 주제. 뒤에 다 예시고. 그래서 1번 보면 뉴욕 대학과 텔아비브 대학이야. 텔아비브 대학. 이 대학에 있는 대학에서 한 연구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그치? 뭘 보여주고 있어? You are more likely to think creatively. 너가 창의적으로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대. when 뭐 할 때? 아까 해석했던 거, 그치?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가 상상할 때 너 자신이 제거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제거가 된 거지. 너가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진 거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문제나 상황으로부터 너가 벗어나져 있다, 제거가 되어 있다 라는 거를 너가 스스로 상상해 볼 때, 그럴 때 더 창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가 문제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는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면서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떨까라고 상상해 보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이해가 되니? 괜찮 얘들아?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볼게. 2번으로. 그래서 잠깐만 문법을 잠깐만 얘기하면 그래서 PP를 쓰는 게 맞겠지. 너가 제거가 되는 거니까 너가 뭔가를 막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면 예를 들어서가 바로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imagine yourself. 여기 동명사 주어지. 너 자신을 상상하는 거지. 어디 안에서 다른 사람의 정신 안에 너 자신이 있다는 걸 지금 상상해보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하는 것이 is a simple way. 단순한 방법이 되겠지. 근데 어떤 단순한 방법이냐면 to trick your brain.
trick이 동사로 속이다. 그 너의 뇌를 속이는 단순한 방법이 될 거야. into 뭐 하도록 속이냐면 seeing things in new ways. 새로운 방식들로 어떤 상황들을 보도록 너의 뇌를 속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정신 안에 너 자신을 상상해 보면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알겠지? 얘들아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본다라는 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다른 사람의 정신 안에 너가 있다고 상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말이랑 똑같은 말인 거지. 알겠지? 좀 어려워 얘들아. 알겠지? 괜찮지? 괜찮니?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 The act of people watching is one way to do just that.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냥 people watching은 사람들 관찰하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사람들 관찰하기 그냥 동명사로서 사람들 관찰하기라는 행동이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뇌를 속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거. 알겠지? 다른 사람의 정신에 너 자신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보도록 뇌를 속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거라고 알겠지? 얘들아 왜냐면 지금 2번에서 우리한테 새로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정신 안에 너 자신을 상상해봐야 돼 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이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준 거지. 그게 뭐야? 관찰하면 돼. 다른 사람을 관찰하게 알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그 행위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의 정신에 너 자신을 두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볼 수 있도록 뇌를 속이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 이제 3번부터는 좀만 묶어도 될 것 같아. 3, 4, 5, 6까지 좀 묶으면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은 people watching이라는 이 사람들 보기, 사람들 관찰하기라는 이 행동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길래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지 그 방법이 뒤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으면 이 행동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번으로 가보면 as you watch strangers, 너가 낯선 사람을 본다면 볼 때 이렇게 알겠지? 낯선 사람을 봐야만 여기서 제안하는 건 낯선 사람을 관찰해야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낯선 사람을 보잖아. 그럼 너가 뭐 할 수 있어? can imagine, 상상할 수 있어. 뭐를 상상할 수 있냐면 how they might handle a situation. 얘는 간접 부분이겠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한 상황을 다루고 처리하는지 그거를 너가 상상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앞으로 저걸 어떻게 할까? 막 저거를 어떻게 지금 의자가 없는데 저 사람이 저 의자를 어떻게 구할까? 막 이런 거 우리가 상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알겠니? 됐지? 그 다음에 계속 갈게. 5번으로 that thought process라고 나와. 그 사고 과정이 아니 이게 너무 좋아. 그 사고 과정이란 건 어떤 사고 과정이야? 저 사람이 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상상해보는 그 사고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지? 그 사고 과정. 알겠지? 됐지? 괜찮니? 얘들 봐봐. 지금 낯선 사람을 관찰해야만 새로운 방식으로 상황을 볼 수 있다고. 낯선 사람을 보잖아? 그럼 당연히 너가 상상할 수밖에 없다고. 저 사람을 모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상황을 상상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사고 과정이 이렇게 알겠지?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사고 과정이 허락해준다고. allows for. 그리고 보통 이제 allow는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나오면 for를 쓰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allow가 보통 5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잖아. 그리고 참고로 allow가 3형식으로 동작이 나올 때는 원래 동명사 쓰는 거 알아? allow ing 아니면 allow 목적어, 목적격보, 투부정사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이렇게 뒤에 뭐뭐를 허용한다라고 해서 명사가 나올 거면 for를 쓰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자, 아무튼 그 사고 과정이 그렇게 저 사람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사고 과정이 뭐를 허용하냐면 생각들을 허용해줘. 아이디어들을 허용해줘. 근데 그 아이디어들이 어떤 아이디어들이냐면 otherwise가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지. 그렇지 않다면 would be unrealistic, 비현실적이거나 혹은 limited, 제한됐었을 그런 생각인 거지. 뭐에 의해서? by your personal way of thinking, 너의 개인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돼 라고 나는 비현실적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 사고방식을 통해서 허락하게 되는 거지, 알겠지? 괜찮니 얘들아? 괜찮니?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봐봐. 지금 3, 4, 5번은 쭉 피플 마칭이 어떻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지 그 내용이 나온 거잖아, 알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얘들아 5번 문장을 다시 한 번만 보면 요 뜻은 앞에 있는 아이디어스를 꾸며주는 주관되고 otherwise가 무슨 뜻이라고? 너네가 그렇게라고 내가 좀 바꿔놔서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고 여기 otherwise를 조금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얘가 뭘로 바뀔 수 있는지 혹시 알아? 이거 우리 지난 중간고사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가정법으로 바뀔 수 있어. 가정법 과거로 바뀔 수 있어.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일단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정법이잖아.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얘를 아더마이즈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가정법 과거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얘가 만약에 if절로 바뀌었을 때 나머지 주절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러니까 얘를 가정법 과거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if로. 알겠지? 그리고 한국말로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면 비현실적이나 제한되는 생각을 뭐 했을 때 우리가 허용하는 거지? 사고를 했을 때. 그치?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사고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상상하지 않는다면 약간 이런 의미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다면 사실은 비현실적이거나 제한된 그 사고방식을 지금 그 상상하고 생각하는 사고를 통해서 그 다음 허용하는 거잖아.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 아더와이즈는 그냥 바꿔놓긴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안 바뀔 가능성이 있어. 다른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만약에 너가 그 사고방식을, 사고 과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이라고 썼지만 사고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해도 되고 뭐 다양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겠지? 이제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거는 가정법 과거로서 didn't 아니면은 뭐 과거동사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면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결국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결국엔 you might not act a certain way in이 생략됐다고 보면 되고 in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너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 but 그렇지만 a stranger 낯선 사람은 나 could 뒤에 또 갑자기 끝났다는 얘기는 동사 원형부터 쭉 생략됐다는 얘기인 거잖아 앞에 똑같은 표현이 그래서 act a certain way가 생략됐겠지 그래서 낯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지? 됐지?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그러니까 허용된다는 얘기는 너한테는 제한되거나 너한테는 이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허용된다는 얘기는 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지만 낯선 사람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라고 알겠지? 자, 마지막 7번 문장으로 가보면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낼 거야. 이제 주제 다시 한번 나올 거야. 자, amazing how a stranger might act. 요렇게. 사실은 그래서 내가 요것도 밑줄 안 쳐놓긴 했는데 얘도 연보라색으로 들어가도 상관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상해보는 거잖아. 어떻게 낯선 사람이 행동할지를 상상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뒤에 내용 보면 만든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너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다시 한번 나오거든? 그래서 7번 문장에 있는 요 주어 자리도 사실은 그 답의 근거가 되겠지?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더라도 만약에 너가 문제를 그냥 풀었다라고 하면 여기 좀 읽고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만약에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요 말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어떻게 낯선 사람이 행동하는지를 상상하는 거랑 또 똑같은 말이겠지, 알겠지?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이 만든다, 그것을 가능하게. 근데 이 it이 뭘까? 과목적어야. 왜냐면 뒤에 진목적어 남아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너가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의미상주어, 과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었지. 그치? 그치? for you가 의미상주어, it이 과목적어, 투부정사가 진목적어. 뭐를 가능하게 만드냐? 아까 말했듯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걸 가능하게 만든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돼. 그치? 근데 여기서는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think of. 생각해내는 걸 가능하게 만든다. 근데 뭐를 생각해내냐면 그러니까 창의적인이란 표현 대신에 뭘 썼냐면 more radical한 아이디어라는 표현을 썼어. radical이 무슨 뜻이지? 더 급진적인, 그러니까 보수적인의 반대잖아. 그러니까 더 앞서가고 급진적인, 더 창의적인 방법이라는 뜻이겠지? 그리고 imaginative, 얘도 상상력이 풍부한 creative의 동의어지, 그치?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생각해내는 걸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창의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딴 사람을 관찰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게 얘들아. 근데 뭐보다 더 너가 급진적이고 더 창의적인 생각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냐면 you might be used to. be used to가 무슨 뜻이지? 물론 뒤에 이제 명사나 ing가 온다는 한정이 있지만 뭐뭐에 익숙하다. 너가 익숙할지도 모르는 것보다 그러니까 너가 익숙한 생각보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너가 익숙할지도 모르는 그 생각보다 사실은 더 급진적이고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우리 뭐뭐에 익숙하다라고 할 때 used 대신에 뭘로 바꿔도 된다고 얘기했지? accustomed 써도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뭐뭐에 익숙한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단지 뭐 때문이냐면 그럼 뭐 때문에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냐. 그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잖아? 다른 사람을 관찰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라고 상상하는 건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주는데 뭐 때문이냐면 이렇게. 그것이 뭐가 아니야? 나래의 법비야. 그것들을 행동하고 있는 너가 아니라 너가 관찰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낼 수 있는 건
사실은 행동을 하고 있는 너가 그 행동을, 그 생각을 내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 너가 관찰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지금 여기 문장 다시 한 번만 보면, 요 액팅은 앞에 있는 you를 꾸며주고 있어. 그것들을 하고 있는 너라고 해서, 여기가 현재분사지?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고, 여기 좀만 고쳐줄래? 여기 너네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들어가 있잖아. 미안해. 뭐가 생략돼야 맞아, 사실은? 후훈대, 못간대가 생략돼야 맞지. 후훈대, 못간대 자리지. 미안해. 못간대 자리, 후훈대, 못간대 자리. 왓치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치? 왓치 뒤에 목적어가 없지. 너가 보고 있는 다른 사람, 이렇게 하겠어. 너가 보고 있는 다른 사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거니까 너가 관찰하고 있다는 건. 알겠지? 그러니까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을 관찰하게 되면. 알겠지? 교재 기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으로 가볼게. 마지막 지문은 뭐냐면, 얘들아, 이 글의 중심 소재, 15까지 나가지 않았어? 지금 거의 막 17, 막 이렇게 쭉 되게 쭉 뒤에 많이 나갔던데, 딱 어떤 반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소재, 중심 소재는 뭐냐면, 엠파시가 뭐지?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근데 어떤 분야에서야?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지? 스템이라고 부르고, 그치? 이런 스템 수업에 있어서, 이런 스템 분야에 있어서 공감이 중요하다가 이 글의 주제야. 공감이 중요하다. 근데 얘들아, 왜 공감이 중요한지 알겠어? 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모르겠어? 얘들아, 내가 이거를 왜 중요하냐면, 디자인 사고를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나오거든? 근데 얘들아, 디자인 사고란 게 뭐냐면, 보통 저런 분야에서 뭔가 발명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내잖아. 그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포스트잇 얘기했거든. 지난번 반에서. 그러니까 포스트잇이 발명이 됐잖아. 이런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전기차 막 이런 것들 발명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디자인 사고인데, 그렇게 뭔가를 발명하고 만들어내려면 공감이 중요하겠지. 왜냐면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고, 그치? 뭐가 불편한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물건을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잖아. 해결책을 내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공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디자인 사고를 가르치는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디자인 사고란 건 뭐냐면, 여기 밑에 어차피 설명이 나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 알겠지? 그치? 그래서 공감이 중요하다라고 좀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됐지? 그리고 뭐 주제도 똑같아. 읽어보면, 그래서 공감은 도와준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해야 되냐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스템 분야에서는 보통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책을 만들어가서 어떤 결과물이 발명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됐지? 자, 볼게 얘들아. 1번부터. 그래서 여기는 뭐 어렵지 않고 뭐 스템 수업에서 이렇게 스템 수업을 위해서겠지. 그치? For STEM classes, 스템 수업을 위해서 공감이라는 것이 has a natural place를 갖고 있다. 무슨 뜻이야? 내추럴이 자연스러운 말고 무슨 뜻이 있지?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당연한의 의미가 있지. 당연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당연하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지. 뭐 당연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스템 분야에서는 주제 바로 나왔어. 공감이 중요한 거야. 공감은 당연히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면 그것이 it is an integral part. 인티그럴이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그것이 뭘까? 공감이 필수적인 부분이야. 뭐의 필수적인 부분이야? Teaching Design Thinking. 디자인 사고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인 거지, 그치? 디자인 사고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게 디자인하고 막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가고 그런 사고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공감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 디자인 사고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래서 컴마 대시 아니라 컴마 위치만 들어가면 되겠지, 주관되니까. 그래서 이 디자인 사고란 건 centers on 뭐를 중심으로 하고 있냐면 applying creativity, 창의성을 적용시키는 사고인 거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realize and solve problems. 문제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적용시키는 데 중심이 되고 있는 디자인 사고라는 거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엠파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3번으로 가볼게. 일단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순서가 나와. 그래서 얘는 순서를 좀 잘 봐야 돼. 3, 4, 일단 여기 잠깐만 여기 학생들이 처음으로 나와. 그리고 여기 데이 모든 문장에 데이가 다 나오거든. 마지막까지 4, 5, 6, 7번에 다 학생들이거든. 그래서 저기 있고 학생들이 먼저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이 지칭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도 이제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감을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까지 이제 사용하는지 얘기가 나오거든. 3번으로 가보면 in order to imagine or identify challenges. 그래서 문제를 상상하거나 혹은 찾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문제를 상상하거나 찾기 위해서. 근데 어떤 문제냐면 address가 무슨 뜻이지? 처리하다, 해결하다. 근데 문제 입장에서는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처리가 될. 그래서 to be pp를 쓴 거지. 그래서 처리될 어떤 문제를 상상하거나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have to put themselves, 자기 자신들을 놔야 돼. into 어디 안으로 the lives and circumstance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환경에 자기 자신을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공감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는 내가 좀만 적어보자. 공감적 사고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야. 공감적 사고의 시작. 이제 공감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먼저 나왔어. 알겠지? 문제를 찾고 문제를 상상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하기 위해서 공감을 해야 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공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4번으로 가보면 they have to ask. 그들이 물어봐야 한다는 얘기지. themselves. 그들 자신들에게 이거를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러니까 공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공감을 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에게 뭐를 물어봐야 되냐면 지금 I오 D오지 그리고 D오 자리에 질문이 하나 둘 하고 and 세 번째까지 이렇게 and로 이어지고 있는 거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 어떤 질문을 해야 돼? What is this person feeling? 무엇을 이 사람이 is feeling 느끼고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근데 지금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공감하는 거잖아.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이게 좋다고 느끼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What is this situation like? 근데 여기서는 like를 쓰는 게 중요하지. 와사고 like가 합쳐야 무엇처럼이란 뜻이야. 무엇처럼. 그래서 그의 상황이 뭐처럼 뭐 같은지. 그러니까 뭐같이 뭐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지란 뜻인 거지. 그러니까 one like가 합쳐지면 how랑 똑같다고 얘기했지, 그치? 어떤지, 뭐 같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how can we make it better?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better, 더 좋게 for him, 그를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한테 자문을 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it은 앞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이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잖아, 지금. 알겠지? 그치? 괜찮지? 거의 끝났어. 567 세 문장 남았어. 괜찮지? 얘들아, 여기 어렵지 않잖아. 그다음에 여기다 좀만 적어볼게. 공감적 사고란 건 그럼 뭘 하는 거냐면 자기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질문을 하라는 얘기하더라. 그치? 그러니까 공감적 사고를 하라는 얘기는 성찰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알겠지? 저 사람이 어떨까?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저 사람의 상황이 어떨까?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면 봐봐. They use their insights from those reflections 이라고 나왔어. 얘들아 봐봐. 그러한 성찰로부터 그들이 뭘 얻어? 통찰력, 깨달음. 통찰력은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통찰력이나 깨달음을 얻어. 그리고 그걸 사용한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봐봐. 그러한 성찰이란 건 앞에서 스스로 질문한 거. 그치? 그러니까 성찰했잖아, 스스로. 내가 저 사람이 어떻지? 저 사람을 어떻게 더 좋게 해주지? 저 사람의 상황이 어떻지?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떻지? 막 이거를 지금 성찰했잖아,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이 성찰로부터, 그 성찰들로부터 이 학생들이 뭐를 얻게 되냐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들의 깨달음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알겠지? 괜찮니?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address solution based thinking. 사고 아니지? 해결책 바탕의 어떤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문제를 파악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엔 해결책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해결책적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찰들로부터 이제 얻은 깨달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알겠지? 괜찮니? 이해가 되니? 그래서 얘들아, 얘는 봐봐. 얘는 어떻게 적을 거냐면 성찰을 했잖아. 앞에서 성찰을 했어. 그 성찰로부터 뭐를 얻었지 지금?
통찰력을 얻었잖아. 즉 깨달음을 얻었잖아. 그 깨달음으로부터 해결적 사고를 이제 갖게 되었지, 그치? 그리고 이제 6번부터는 해결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 해결한다는 얘기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는 다 파악했어. 이제 문제를 다 파악했지. 이제 6번으로 가보면 through various processes 다양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이란 뭐 브레인스토밍 과정일 수도 있고 inquiry 뭔가를 문의하고 질문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identify 찾고 확인하는 거지. 뭐를 a specific way 특정한 방법을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그들이 can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을 이제 찾는 거죠. 알겠지? 됐지? 그러니까 해결책적 사고를 갖게 되는 거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알겠지? 이제 해결 과정으로 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해결책 한번 적어보자. 해결책 개발. 해결책을 개발. 해결책 해자가 좀 있어. 해결책. 되지?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됐는지만 보면 되지. 맞아. 한 문장 남았어. 요 사이에 뭐가 생략. 근데 진짜 빨리 끝냈어요. 내가 지금 쉬는 시간 가졌는데 1시간 반도 안 됐어. 근데 내가 녹화된 걸 보면 1시간밖에 안 됐더라고. 아니 항상 맞아? 약간 중간에 쉬는 시간 빼고 하면 실제 수업은 한 1시간 정도 됐더라고. 근데 아무튼 여기 뭐 생략됐어? 완전하고 앞에 더 웨이가 있어. 관계 부사 대시 생략됐지. 그리고 관계부사 how 대신에 쓴 대신 당연히 in이치로 바꿔도 괜찮고 그치? 요것만 좀 다시 한번 알면 되고 됐지?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하냐 해결책을 개발한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디자인하고 테스트하지 이제 뭐를 그들의 프로토타입을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 원형이라고 나왔는데 원형이란 얘기가 약간 시제품 그러니까 원래 더 발전되기 전 원래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러 알겠지? 시제품을 얘기하는 거야, 시제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책이 이제 개발이 됐지, 만들어졌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결책을 바탕으로 그들의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거지 이제. 만들고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막 이렇게 반복하는 거 알겠지? 괜찮니? 그치? 그래서 이게 디자인 사고란 거야, 얘들아. 뭔가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공감이 중요하다가 이 글의 주제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났어, 여기서. 그들의 시제품을 디자인하고 테스트한다 해서 끝났어. 문장이 끝난 다음에 여전히 하면서 ing가 나왔던 건 이 ing의 역할이 분사구문이라는 얘기지. 뭐뭐 하면서라고 쓰는 분사구문. 그리고 두 가지가 병렬이지. 그래서 thinking 하면서 making 하면서 해석을 해보면 생각하면서 근데 뭐에 대해 생각하냐면 궁극적인 사용자에 대해서 thinking about 생각하면서 즉 얘도 공감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떨까라고 계속해서 여전히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이 시제품을 디자인하고 테스트해보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면서야? making modifications with the user in mind 유저를 마음속에 둔 채로 수정을 계속해서 하면서 디자인하고 계속해서 시제품을 테스트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치? 결국에는 공감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거죠. 알겠지?